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오늘 2월 13일 목요일 김용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어제 JTBC에 출연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오늘 회동을 앞두고 있는데 다양성이 모자라다 이렇게 비판한 것이 내부 총질이라면 같은 말을 한 다양성이 필요하다라고 자신과 같은 말을 한 이재명 대표도 내부 총질을 한 셈이 되는 것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내부 총질이 아니다 이런 반박을 논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맥락도 없이 포용을 강조한 이재명 대표를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비판하면 너희들은 이재명 대표를 부정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민주시민을 훈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친문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포용하자 이러고 있는데 왜 친명 성향의 지지자 너희는 문재인과 친문을 까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그러면 안 된다. 우리를 까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김경수는 또 탈당한 분을 포함해 민주당에 등 돌린 분 중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민주당과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이 꽤 있다. 그런 분들이 돌아올 길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대선 승리를 위해서 뜻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해당돼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최근 윤석열과 함께 이재명 대표도 청산해야 한다는 이낙연도 그렇다면은 그 돌아와야 할 사람에 해당하는가 진행자가 물어보니까요. 김경수가 손 내미는 대상은 열려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낙연도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물론 그 손을 잡는가 안 잡는가는 상대방 뜻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이낙연에게도 문을 열어줘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탈당을 해서 자기를 간판으로 내세운 정당을 만들었던 정당민주주의 파괴자도 돌아올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낙연을 포용한 채 지난 대선 치러서 어떻게 됐죠? 이낙연과 그의 추종자들이 선거운동했습니까? 아니면 회방을 놓았습니까? 당을 박차고 나간 사람들에게도 문을 열라. 예, 전에는 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김경수가 치욕을 준 것에 대해서 사과하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민주당이 그들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인지 그런 말은 안 했습니다. 톤 다운된 것 같아요. 네, 폭탄 맞고는 말입니다. 정치와 상관이 없는 성직자라면은 그런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김경수나 친문이 할 소리는 아닙니다. 지난 대선 그들이 이재명에게 한 짓을 다시 복귀하진 않겠습니다. 20년 당내 기득권을 상실할 상황에 놓이니까 이제는 이재명에게 포용하라 관용하라 이러고 있어요. 포용 관용. 우리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문 여러분 2016년에 그대들은 했습니까? 자, 영상 한번 보시죠. 순혈주의와 배타주의, 진영 논리로 당의 민주성, 개방성, 확장성을 가로막으며 기득권을 공고히 해왔습니다. 이러한 뒤떨어진 인식과 사고, 병폐들을 걸러내는 것이 당 혁신의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파 패권주의가 가장 마지막으로 남은 적폐라고 봅니다. 개파 패권주의는 끼리끼리 나눠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정말 전국적으로 많은 인재들이 있는데 그 유능한 인재를 쓰지 못하고 결국은 무능한 자기 편 사람을 중요한 자리에다 앉히니까 결국은 그 결과는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가 돼버리는 겁니다. 개파 패권주의 폐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공감하고요. 그러나 국민의당은 우리 안후보님의 당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개파 패권주의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또 상황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이렇게 한 가지 사안으로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제가 만들듯이 국민의당을 창업했다, 창업주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국민의당에 이제 여러분이 와 계십니다. 저 그리고 또 손학규 전 대표, 그 다음에 또 최근에는 김종인 전 대표께서 당에 들어오시진 않았지만 외곽에 계십니다만 지금 보면 그 문 후보님을 도왔던 전직 당 대표들이 전부 다 당에서 나왔습니다. 사실은 정치인들은 탈당이라는 건 정말로 중요한 그 정치적인 결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 모두 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개파 패권주의 때문에 나왔다고 다들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게 당을 쪼갠 분이 우리 안 후보님이시죠. 쪼갠 분이 저는 문 후보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제는 안철수의 입장에 서니까 어떠십니까? 그래도 이재명은 다
다 끌어안겠다 이거 아닙니까? 2017년 문재인 후보와는 다르게. 아이고, 그때 나갔던 이현주가 돌아왔습니다. 이재명 때에 이재명이 포용해서 돌아왔어요. 누구 보고 지금 포용 관용 운운합니까? 나 정말 웃음만 납니다. 독인객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안철수나 문재인이나 독인객인. 그렇습니다. 독인객인이에요. 도찐개찐은 틀린 말입니다. 독인객인이 맞습니다. 자, 이재명 집권에 있어서 내부 위협이 되는 세 가지를 꼽자면 우선 페미입니다. 페미. 2030 남성 세대 표를 송두리째 날려먹은 또 날려먹을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이 페미들 정말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발언을 자제시켜야 합니다. 다음은 인하기업 등 수박들입니다. 이자들은 퇴비로도 못 쓸 무용한 존재들입니다. 설명할 가치가 없어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똥파리 정운현과 함께 친일 정권 품에 안겼어도 진작에 안겼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재인과 그 세력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김어준 총수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들은 자기를 위해 존재할 뿐 민주진영이나 국가공동체에 큰 애정이 없어 보입니다. 윤석열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무찌르고 후빌 때 보여주지 않던 정무감각과 메시지를 왜 이제 당대표가 이재명이고 대선 후보가 될 흐름이고 윤석열 탄핵 파면이 임박한 이 시점에서 보여줍니까? 그 잘난 정무감각을 왜 이제 와서 보여주냐 이거예요. 집권했을 때 보여주지 않고. 정말 가짜습니다. 자, 이들 세 부류 페미, 이낙엽, 문재인 이들은 이재명이 무섭게 커지면서 위협이 될 때 서로 야합해서 이재명을 괴롭혔고 이제 더 이상 흔들 여지가 없이 아주 공고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게 되니까 이재명이 당내 포용, 화합 이런 가당치도 않은 헛소리를 들먹이면서 생존의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숨통이 트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자들 틀림없이 이재명 갈 길에 돌뿌리를 놓을 것입니다. 이재명은 이자들의 민낯과 야욕을 다 알고 있지만 품고 또 이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확고한 1등이 보여줄 수 있는 자세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리고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건 이재명의 스탠스지요. 저한테도 이재명이 저러는데 왜 너는 문재인 비판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재명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재명에게는 대개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악마 정권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협력했던 사람들, 반성도 참여도 안 하면서 영업 지속 의지만 드러내고 있는 이런 행태. 저는 이들에 대한 집요한 문제 제기와 싸움을 그칠 생각이 없습니다. 정의의 문제에 있어서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권을 내준 죄는 정권을 이어받은 놈의 죄 못지 않습니다. 자성, 참회 없이 계속 나댄다면 자격도 모르고 분수도 모르고 나댄다면 저도 계속 나댈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